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학창시절부터 제가 멀리서 지켜봐오던 제 첫사랑이자 고등학교 선배였었죠. 고등학교 시절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용기가 없었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기에 결국에는 고백조차 못하고 그녀와의 사랑을 포기했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 정말 운명처럼 첫사랑이었던 누나를 만나게 되었고, 제 진심을 고백하고 만나다가 결혼까지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며칠 앞두고는 결국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친구였지만 예비 신부가 감히 다른 유부남과 사랑을 주고받고 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단 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그 사건이 터진 뒤로 여자친구의 모든 실체를 알게 되어서 도저히 결혼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기었고 파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솔직히 수많은 사연들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싶었는데, 막상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세상은 묘지경이다 라는 말이 절실하게 떠오르더군요. 지금부터 기가 막힌 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첫사랑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누나였습니다. 지금은 나름 여자들과 대화도 잘 주고받고 외향적인 성향이 되었지만, 학창시절에 저는 여자들과 말도 하지 않았고 극도로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첫사랑 누나를 마주치면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하는 겁쟁이였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멀리서 지켜보고 얼굴이라도 보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거 그 정도가 다겠네요. 심지어 얼마나 많이 좋아했던 건지 하루라도 마주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을 정도였죠.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은커녕 인사조차 못해보고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더니 그녀의 졸업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하루라도 못 보면 기분이 안 좋았던 제가 평생 그녀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답게 용기를 내서 말 한마디조차 못 건네는 비겁한 남자였고요. 결국 멍청했던 저는 제 존재조차도 그녀에게 알리지 못한 채 가슴 아리만 3년 동안 내내 하다가 짝사랑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졸업을 하고 난 뒤부터는 예상대로 하루하루가 무기력했고 모든 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몰래 남의 집을 훔쳐보듯이 그녀의 개인 미니홈피에 들어가서 그녀 얼굴과 일상들을 보는 걸로 만족할 뿐이었죠. 대학을 가고 나서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 보였고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도 생긴 것 같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 스스로 자책도 많이 했지만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 대한 관심도 멀어져 갔고, 시간은 금방 1년이 흘러 저도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성격은 많이 변해갔습니다. 겁쟁이처럼 바보같이 지내던 학창시절과는 다르게 알바를 하면서 번 돈으로 머리도 꾸미고 옷도 사고 제 스스로를 꾸미는데 노력을 했더니 제 자신에 대한 용기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쉴 새 없는 모임들로 인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많은 여자들과 술자리도 가지게 되었고 여자에 대한 겁이라는 게 사라졌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또 다시 짝사랑하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학과에 있었던 여자였는데 너무 예쁜 미모는 말할 것도 없었고 조선시대 여자처럼 조신한 느낌이랄까요? 엄청 조용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모습에 반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 짝사랑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저는 지체 없이 저를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학교 내에서도 퀸카로 불렸었던 그녀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꿈만 같았고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모태솔로로 살아오던 찐따 같았던 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첫 여자친구를 학교에서 제일 예쁜 퀸카와 사귀다니 믿기지가 않았죠. 학창시절 친구들도 달라진 제 모습에 놀라워할 정도였으니깐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풋풋하고 설레어하며 수줍은 만남으로 같이 여행도 다녔고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하며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다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남자에게 가장 큰 시련이었던 군대 문제로 인해서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죠. 나는 너 평생 책임지고 싶고 그러려면 더 늦기 전에 군대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제가 없이 어떻게 지내냐며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최대한 늦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선택이 최선일 것 같다고요. 여자친구와 상의 끝에 저는 군대로 떠나게 되었고 착한 여자친구는 2년 가까운 시간을 한결같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더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잘해주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저녁 이후로 여자친구의 모습과 행동들은 2년 전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군요. 청순하고 풋풋해서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옷만 입고 다녔었는데 갑자기 엄청 짧은 미니스커트에 아찔할 정도로 과한 옷들을 입고 다녀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인 남자의 팔뚝이며 어깨를 자연스럽게 터치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열이 받아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남자들이 다 네 다리 쳐다보고 침 흘리는 거 안 보이냐고. 어쩌다가 이렇게 싼 티나는 옷만 입고 다니고. 남자친구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딴 남자를 건드리냐고 화를 내면서 말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내가 뭘 입든 벌써부터 이렇게 꼰대짓을 하냐고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거기까지라면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게 바뀌었고 제가 결혼을 꿈꾸던 여자친구가 맞나 싶었죠. 그리고 동아리 모임이라고 술을 마시러 가서는 연락 두절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여자친구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건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래쪽에서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에 저는 뭐지 싶어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봤더니 진물이 나고 있었고 가려워서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여자친구 말고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만난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싶었고 여자친구가 바람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인터넷에 온갖 검색들을 해서 조언을 얻다가 결국 정밀하게 검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서 비뇨기과를 찾아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지라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에서는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일부러 옆 동네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안고서 비뇨기과로 들어서는데 데스크에서 있는 간호사를 보고는 제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간호사는 다름 아닌 제 첫사랑 누나였으니깐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얼음이 되어서 있다가 뒤로 돌아서서 나가야겠다 생각하는 찰나의 그녀가 데스크 쪽으로 오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민망했지만 날 못 알아보겠지 싶어서 쭈뼛대면서 데스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내원 사유를 적으라고 종이를 건네는데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군요. 어쩔 수 없이 원인을 적어서 내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찔러서 쳐다봤더니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생긋 웃으면서 혹시 연수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제 존재조차도 모를 것만 같았던 그녀가 제 존재를 기억하고 물어보다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나온 게 맞다고 대답을 했고 그녀에게 저를 기억하시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그녀는 그럼 매번 지하철에서 마주치고 학교에서도 몇 번 봤는데 기억 못하겠냐며 어떻게 여기서 만나는지 신기하다며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버무리며 잘 지내셨냐며 저도 누나 기억한다며 반갑다고 했죠. 그렇게 어색하고도 설레는 짧은 인사를 마치고 그녀와 함께 의사가 있는 방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베드에 누워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끝마치고 의사 선생님은 먼저 밖으로 나갔고 첫사랑 그녀는 뒷정리를 도와주다가 실수로 제 몸을 스치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몸은 반응을 해버렸고
그녀는 그 상황이 웃겼는지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더군요. 한참을 웃더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됐는지 그녀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로 상태가 이렇게 악화된 거냐며 물어보더군요. 그 물음에 저는 나름대로 제가 피해자라는 걸 날리기 위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듯이 갑자기 생겨나는 병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죠. 그러자 그녀는 너무 안쓰럽다며 그런 여자친구랑 왜 만나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만난 것도 정말 신기한 인연인데 다음에 밥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곧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 여자친구가 배신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약속 없으면 술 한잔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죠. 생각 없이 무심코 그 말을 내뱉고서는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인사 한마디도 못 건네던 겁쟁이였던 제가 제 스스로도 많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여자친구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뭔가 이상하게 화가 나야 하는 게 정상인데 첫사랑 그녀를 보는 순간 여자친구의 생각은 전혀 나지를 않았고 오히려 잘됐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침울해 하는 척하고 있으니 그녀는 약속이 있기는 한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아니까 약속을 취소해보겠다고 말하더군요. 겉으로는 슬픈 척하지만 속으로는 만세를 부르는 심정이었죠. 꿈에 그리던 그녀와 말을 주고 받은 것도 모자라서 같이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휴대폰을 건네면서 번호를 물어봤고 그토록 몇 년간을 바라던 그녀의 연락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6시니까 약속했던 친구랑 통화해보고서 나중에 연락을 준다더군요. 그때가 4시 정도였으니까 약속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는데 정말 시간이 군대에서 보다도 훨씬 더디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근처 게임방에서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을 한참 동안 기다리다 보니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죠. 미안한데 친구가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 약속을 미룰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했던 그 메시지 내용에 너무 실망감이 커서 허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라고 다음에 시간 나면 꼭 보자고 문자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허탈한 마음과 여자친구의 배신감이 겹쳐서 오더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 길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시러 근처에 있던 술집으로 갔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당연히 화가 나서 슬퍼야 정상인데 첫사랑 그녀를 만나서 그런지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술을 마시면서 친구를 불러서 하소연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때마침 첫사랑 그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다급히 전화를 받았죠. 그녀는 친구랑 생각보다 일찍 헤어져서 근처에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당장 보자고 대답을 했고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절실히 바라던 그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근처에 보이는 어두운 분위기에 이자카야로 자리를 옮겼고 자세히 보니 그녀는 학창시절보다 훨씬 더 예뻐졌단 걸 알겠더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화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더군요. 솔직히 그때 드는 생각은 몸매도 원래 이렇게 완벽했었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또 다시 예전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저를 위로해주려고 왔는데 너무 들떠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오해할까봐 최대한 감정을 자제했습니다. 이후로 술이 들어갈수록 술 기운 덕분인지 둘의 어색한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주된 이야기는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다가 저도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누나는 남자친구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먼저 술을 마시다 보니 이미 주량을 넘어선 상태였고 그때부터는 뇌를 거치지 않고 필터 없이 말을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누나는 미모며 몸매며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도대체 어떻게 남자친구가 없을 수가 있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봤던 거죠. 뭔가 느끼하면서도 직설적인 물음에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지금은 솔로로 지낸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어찌되었든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게 그녀와 저는 쉴 새 없이 술을 마셔댔고, 술에 취한 나머지 사실은 학교 다닐 적에 누나를 정말 많이 좋아했다고 폭탄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제 폭탄 발언에 놀라기는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했고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러자 뭔가 묘한 분위기가 흐르다가 그녀가 그 침묵을 깨면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냐며 그녀도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서로가 오래전부터 친했던 사이였던 것처럼 옆자리에 앉아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술을 마시다 손을 잡고 있었고 급속도로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떠야 정상인데 너무 행복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어제 비뇨기과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는 여자친구한테서 병균이 옮은 거라고 했다며 그동안 속인 거 있으면 전부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덤덤히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고개를 숙이더니 갑자기 눈물을 훔치면서 말을 이어나갔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로 그런 거라며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너무 사랑했기에 정말 마음이 불쾌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도 맞고 군대를 기다려줘서 고마운 것도 사실이지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뢰가 깨졌기에 이 만남을 이어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게는 이제 제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제 곁에 있었고 이미 온갖 정도 마음도 떠나버렸기에 곧바로 이별을 통보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첫사랑 그녀와의 달콤한 연애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있는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는 동시에 남들 몰래 사랑을 키워나갔었죠. 매일 같이 꿈만 꾸는 것 같았고 보면 볼수록 더 사랑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와 3년이란 시간 동안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연애를 이어갔고 저는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고 있었기에 졸업을 하자마자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되었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이 있다거나 따로 능력이 있어서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의 넉넉한 지원 덕분에 제 이름으로 된 자가 아파트도 있었고 졸업을 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었기에 별다른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프러포즈를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결혼식장을 예약했고 앞으로의 행복한 날들을 그려가다 보니 순식간에 결혼식을 3일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날이었죠. 그때는 여자친구와는 미리 살림을 합쳐서 신혼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여자친구에게 오늘 몇 시쯤 들어오냐고 물어봤고 여자친구는 오늘을 끝으로 병원을 그만두게 되어서 마지막 회식을 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그만두는 것도 제가 배려해줬던 거죠. 여자친구는 직장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에 계속 다니고 있었던 거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굳이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경제적으로는 내가 여유롭게 해줄 테니 집안 살림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일 맛있는 거 가득 해준다며 너무 좋아하면서 펄쩍 뛰었던 게 눈에 선하네요. 아무튼 여자친구는 회식을 하고 들어온 데서 저는 기다리다 깜빡 잠이 들었었죠. 눈을 떠보니 시간은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신 건지 옷도 그대로 입은 채로 제 옆에서 자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겉옷을 정리해주다가 여자친구 휴대폰이 떨어져서 주려고 하는데 부재중 통화 표시창이 떠있길래 뭐지 싶더라고요.
솔직히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믿음으로 만나왔기에 단 한 번도 휴대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잠에서 덜 깨서 그랬던 건지 무슨 촉이 와서 그랬던 건지 뭔가 석연치가 않더군요. 그래서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지문으로 휴대폰을 열어봤더니 정말 기겁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던 거였죠. 부재 중에 찍힌 연락처에는 윤 팀장님이라고 되어 있었고 카톡 메시지를 봤더니 두 사람은 그냥 누가 봐도 불륜 사이였더군요. 결혼하기 싫고 팀장님 보고 싶다는 등 제주도에 또 가자고 하는 등 제게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며 증거 사진도 보내줬었는데 사실은 팀장이라는 인간과 둘이서 여행을 갔다 온 거였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윤 팀장이란 인간은 유부남의 나이도 40대가 넘어가는 사람이었고 저도 여자친구의 병원에 갔을 때도 몇 번 마주했기에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얼굴도 너무 평범하고 배까지 뒤룩뒤룩 나온 아저씨였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바람이 난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개인 블로그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림이 떠있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말로는 못할 그런 사진들을 가득 올려놨었고 수많은 남자들과 쪽지를 주고 받은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모르는 남자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내 전 여자친구가 바람폈다고 인간 같지도 않다고 했다고 욕을 해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만나왔는데 또다시 저는 배신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결혼을 해서 평생 후회하게 해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증거 사진들을 전부 뿌려야 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백업시켜서 옮겨두고는 집 밖으로 나가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제 연락을 받고 와준 친구는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진흙탕에서 이런 여자와 같이 나뒹구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친구에게서 부재중이 수십 통이 와 있었고 무슨 일 생긴 거냐며 문자며 카톡이며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연락을 모두 무시하고는 여자친구가 일하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윤 팀장이라는 그 인간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한 척하며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울화가 치밀어서 멱살을 잡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인간이 결혼을 앞둔 여자랑부터 먹냐고 크게 소리쳤죠. 순식간에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렸고 결국 윤 팀장이라는 그놈과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던 직원이 연락했는지 그놈의 아내가 경찰서로 찾아왔고 그놈을 보자마자 욕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놈의 아내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전달해줘버렸고 여자친구였던 그 사람에게는 지금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결혼은 없던 일이라고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진 지도 일주일이 지났고 그 여자는 아직도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얼굴을 보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 틀어박혀서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했기에 전 여자친구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슬프고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네요.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도 그녀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정말 전생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나 보네요. 어떻게 살면서 2번 연애를 했는데 두 여자가 전부 바람을 필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너무 지쳐서 2번 다시는 여자와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멍청하게도 여자친구가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정말 저는 태생이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인가 봅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여자친구라고 할지라도 모든 걸 다 믿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히는 게 얼마나 아픈지 겪어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바보 같은 제 인생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일을 하던 중 세상에서 처음 겪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이며 올해 25살이 된 사회초년생이자 대학생입니다. 군대를 전역한 지는 겨우 1년도 안 되었기에 사회 경험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요. 사실 저는 군대를 가기 전이나 군대를 갔다 온 후로나 달라지지 않은 게 어릴 때부터 몸을 쓰는 걸 아주 싫어하는 게으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쓰는 일보다는 몸을 최대한 덜 쓰는 자동차 운전 같은 걸 남들보다 심하게 좋아했었고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던 중 그나마 늦지 않게 운전병으로 빠른 입대를 신청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군대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운전만 하고 몸 쓰는 걸 하지 않다 보니 전역을 하고 나서도 몸 쓰는 건 여전히 하기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신체 건장한 아들이 집에만 박혀서 살기에도 죄송스러웠고 얼굴을 들기조차 창피하더라고요. 군대도 다녀왔는데 밥값이며 학비는 내 손으로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구인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던 중 제 성격과 게으름에 가장 제격이었던 사무직이 안성맞춤이었지만 저는 컴맹 수준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었기에 지원조차 하지를 못했죠. 그렇다고 식당에서 몸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제 눈에 띈 날바 자리는 다름 아닌 대리기사였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에 생각조차 못 해봤는데 대리기사 일을 해보고 나니까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는지 새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무튼 운전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부터 부대 내에서 제일 운전을 잘하는 사람으로 꼽으면 단연저였었죠. 그렇게 대리기사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가 생각보다 쏠쏠했고 제게는 처음 겪어보는 색다른 경험들이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일상들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간 대리기사 일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전날 친구들과 정신없이 술을 마셔서 술은 다 깼지만 뭔가 마음도 느긋하고 왠지 감정적인 그런 날이었죠. 아마 술을 엄청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이상하게 기분 좋은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기분 좋게 대리기사 업무를 하던 중에 벤츠 차량에 콜이 뜨더라고요. 대리기사를 하면서 외제차를 몇 번 경험하긴 했지만 자동차에 관심도 많았고 꿈이 외제차를 사는 거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외제차를 몰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외제차가 뜨면 단거리든 장거리든 마다하지 않고 콜을 받았었죠. 아무튼 재빠르게 콜을 접수받아서 제게 배차가 되었고 기분 좋게 손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여자 손님이 술에 만취한 목소리로 누구냐면서 앙칼진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순간 또 진상 손님이 걸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다른 여자분이 바꿔받으면서 지하로 내려와 주시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향했죠. 도착해서 보니 귀티가 나는 여자 한 명이 도도하게 서서 제게 키를 주고는 잘 부탁드린다며 휙 가버렸고 자동차 안을 살펴보니 뒷좌석에서 여자 손님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또 처음 겪었기에 바로 한숨이 나왔지만 그러려니 하고 자동차에 탔습니다. 여자 손님에게 도착 주소는 어플로 신청하신 곳으로 가면 되냐고 하자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취한 진상 손님은 아니다 싶어서 별일 없겠구나 싶었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가던 중 30분 정도 지나자 갑자기 뒤에서 여자 손님이 흐느끼면서 말하더군요. 아저씨 남자들은 다 똑같죠? 라며 말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백미러로 여자 손님을 쳐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몰랐는데 심장이 소리나서 울릴 만큼 연예인 뺨치는 미모더라고요.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랫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다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미인을 두고 바람을 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엄청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미모의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사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금세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랜만에 대화 잘 맞는 상대 만났는데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술이나 한잔하면 되죠라고 했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다며 그럼 그냥 오늘 여기 앞에 가서 한잔하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자신이 오늘 너무 슬퍼서 술도 더 마시고 싶고 그런데 말 동무 좀 해달라면서요. 심지어 오늘 일 못하는 거 자신이 보답해주겠다며 대뜸 제게 5만원짜리 10장을 건네더라고요. 솔직히 그 돈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나 할까 싶었기에 일단 받았죠. 그리고 이런 능력 있고 미모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면 저한테는 손해될 게 없고 오히려 좋았으니깐요. 하지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소설 같은 이야기였고 그녀는 단순히 술을 더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주차하고 같이 걸어서 술집으로 향하는데 이게 뭐지 싶고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이 두근대서 은근슬쩍 옆으로 보니 역시나 그녀의 미모는 말할 것도 없었고 몸매 또한 모델은 깜칠 만큼 기가 막히더라고요. 술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떠들어댔죠. 마치 아주 오래된 연인이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요. 그녀와 저는 술을 같이 몇 잔 주고받으면서 통성명을 하게 됐고 그녀는 저보다는 6살이 많은 연상의 여자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릴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하면서 또래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고 자신만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중학교 이후부터 여자친구가 끊기지 않을 정도로 인기도 많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녀의 미모와 능력에 비하면 견줄 바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격차들도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녀와의 사이도 가까워졌고 그날 결국 두근대는 마음에 취하고 싶다는 생각에 쉴 새 없이 마시다 보니 필름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저는 낯선 집에서 자고 있더군요. 당황해서 옆을 보니 어제 봤던 그 여성분이 잠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사고를 쳐서 혹시나 성추행범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옷도 그대로 입고 있었고 둘 다 술이 너무 취해서인지 별일이 없었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생각을 하던 중에 옆에서 그녀가 일어나서는 별일 없다는 듯이 잘 잤냐고 묻더라고요. 뭔가 찌질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쿨한 척하면서 잘 잤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대뜸 그녀는 숙취 때문에 해장하고 싶다면서 밥을 먹으러 가자더군요. 너무 난감한 상황에 그러자고 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무슨 생각인지 해장술을 마시자며 또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전날과는 다른 느낌이더군요. 뭔가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고 썸을 타는 이성과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해장 겸 낮술을 하다가 그녀가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저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냐고요? 저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그럼 자신은 어떻냐며 만나보자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그 물음에 놀라긴 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자고 대답을 해버렸죠. 그렇게 그녀와 저는 그날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녀와 저의 연애는 남들과는 다른 만남이지만 특별한 건 없죠. 하지만 여자친구와 제가 만남을 이어갈수록 여자친구와 저의 위치가 달라서인지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한 회사의 대표였기에 쉴 새 없는 술자리들이 생겨났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집에 도착했다는 메시지 하나만 남겨두고 연락도 없이 잔다고 한다든지
그것도 연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락도 없이 잠을 자버리곤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연락 두절에 진절머리가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지만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에 크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이 좁아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거래처 사장님과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알겠다며 집에 들어가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왜 그랬던 건지 갑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깜짝 놀래켜주려고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여자친구는 아직 집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려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1시간 전에 온 카톡을 보니 여자친구가 집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지금 여자친구의 집에 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온 집안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현관에는 우두커니 제 신발만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고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몇 번이나 해도 받지 않더니 마지막에는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휴대폰이 꺼져버리더군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여자친구 집에 있는 온갖 술을 퍼부어 마시고는 전화도 계속하고 카톡으로 온갖 말들을 계속 남기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그러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잠이 깼더니 여자친구는 친구네서 잠이 들었다며 카톡으로 온 내용 봤는데 무슨 소설을 이렇게 썼냐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오해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너무 당당한 태도에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열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녀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 문제를 크게 키워서 그녀와 헤어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기가 막힐 우연으로 만난 인연이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여자들과는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여자라서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드네요. 사실 첫 만남부터가 제게 당돌했던 여자친구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도 그러지 않을 거란 생각도 버리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맞는 건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와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힘이 들 것 같지만 포기를 하는 것도 어렵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자친구가 사업을 핑계 삼아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조차도 여자친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여자였다면 일어날 일이었을 테니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나 여러 곳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자친구들이 바람난다는 글만 봐도 마치 제 여자친구의 이야기인 것만 같고 저를 돌이켜보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제게는 의처증이 생겨버린 것 같았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연인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다투고 화해하고 그러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련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힘들고 고민도 많지만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 태어나서 가장 힘든 시기였었죠. 아무튼 그날은 평소처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맛집에서 맛있게 밥도 먹고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기분 좋게 데이트를 하고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봐왔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술을 잘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주량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여자친구는 전날에도 술을 마셔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너무 빨리 마셔서 그랬던 건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취한 모습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솔직히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릴 수도 있었지만 저도 술에 취해 있었고 너무 완벽했던 여자친구가 저런 술 취한 모습을 보이니까 뭔가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오늘은 제대로 마셔보자며 새벽 늦은 시간까지 쉴 새 없이 술을 마셔댔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차라리 그날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갔었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 그랬었다면 저는 제 여자친구의 추악한 진실을 절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셨던 건지 처음 봤던 그날처럼 완전 만취해서 잠들어 있었고, 대리기사님이 와서 저와 여자친구는 뒷자리에 앉아서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사장님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갈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또한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에 그냥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고 잠결에 헛소리를 하는 걸로 듣고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주사가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까지 했던 제가 너무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고, 뒷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저도 너무 피곤해서 간단히 씻고 나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너무 피곤한데 1시간을 넘게 누워있는데도 잠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때마침 눈에 들어온 게 여자친구의 노트북이었는데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늦잠을 자서 데이트에도 늦게 나오더니 정신없이 나오느라 노트북을 켜뒀구나 싶었죠. 아무튼 게임이나 하다가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잠에서 깰까 봐서 노트북을 가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다운받으면서 웹서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개인 SNS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건 안 한다고 했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알림이 엄청 많이 떠서 들어가 봤더니 제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 건 줄 알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보기 민망한 그런 옷을 입고서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이었고, 날짜를 보면 저와 만나기 이전이긴 하지만 근육질 몸매의 남자들과 어깨동무를 하는 등 차마 말도 못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사진들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심지어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자들한테서 엄청나게 많은 개인 메시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그 메시지들을 그냥 무시했다면 별다른 생각은 안 했을 텐데, 그런 메시지 내용들 중에 얼굴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의 프로필 사진인 대화 상대와는 말도 주고받고 만난 적도 있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저번에 거래처 사장과 회식을 한다고 하고 휴대폰을 꺼놓고 늦게 들어왔던 그날이었죠. 그때부터는 갑자기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봐서는 안 될 걸 봤구나 싶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하면 별로 휴대폰을 훔쳐본다거나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자친구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게 휴대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항상 저와 있을 때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휴대폰 진동이 와도 내용을 확인하고 황급히 숨기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곧장 노트북에 카톡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천히 카톡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도 있었고 서로의 은밀한 사진들도 주고받은 걸 보니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건 두말하면 입이 아픈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충격적이고 배신감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카톡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대충 말하면 별다른 대화는 없는데 상대방이 오늘 출근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 여자친구는 네 출근이요 라고 답변하거나 이런 식으로만 굉장히 용건만 주고받는 대화 같았죠. 그래서 그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과 여자친구의 사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진상 때문에 며칠 쉬다 출근한다고 보냈었고, 그 상대방은 마음 잘 추스르라며 요즘 애들도 부족하고 네가 빠지면 힘들다는 등 누가 봐도 대충 어떤 대화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당장 노트북을 다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들만 보고 여자친구한테 따지고 들면 항상 그랬듯이 뻔뻔하게 핑계를 대고 넘어갈 것 같더군요. 그러고 보면
여자친구가 쇼핑몰 사업을 운영한다고 말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쇼핑몰을 하고 있는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본 적도 없었고, 흔하디 흔한 명함조차도 받지 못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당장은 현명하게 대처하자라는 생각으로 조용히 여자친구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사용했던 흔적들을 다 지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잠을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자는 척만 하고 누워 있었지. 내가 봤던 게 현실인 건가라는 생각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일어나면서 저도 같이 일어난 척하고는 평소처럼 행동을 했죠. 하지만 도저히 같이 있다가는 제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겠다면서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저는 모든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미행하기로 했죠. 그래서 평소에 제 고민을 잘 알고 지내던 친한 형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곧장 차를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친한 형은 제가 혹시라도 눈이 뒤집혀서 돌발 행동을 할까봐 겁이 났는지 절대로 돌발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일단 조용히 몰래 뒤따라가서 증거만 수집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네가 사고 칠까 봐서 걱정도 되지만 그동안 그렇게 너를 뻔뻔하게 속였던 여자인데 어떤 사람일지 걱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형의 눈에는 제 모습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차키를 받아들고 나가려는데 형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도저히 이대로 혼자 보낼 수는 없겠다면서 자신이 운전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걱정 말라며 너스레를 떨고 창피해서라도 저 혼자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생각해도 저는 그런 걸 따질 상태가 전혀 아니었기에 형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형과 저는 여자친구네 집 앞으로 가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자친구 노트북에서 옮겨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형의 안색도 굳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형과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었고 4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가던 형은 오늘 여자친구가 밖으로 나오기로 한 거 맞냐고 물어봤고 아까 전에 일부러 여자친구네 집에 간다고 떠봤는데 회사에 나간다고 했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때마침 해가 다 저물어가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여자친구가 집 밖으로 나오더군요. 사실 이미 그때부터 거짓말은 시작되었던 거죠. 여자친구는 오후에 사무실 출근을 한다고 하더니 저녁이 다 되어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깐요. 형에게 조심히 따라가달라고 말하면서 쳐다보니 형도 저만큼이나 긴장했던 건지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말로만 들어봤지 이런 상황에 추격을 하듯 미행한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건지 그때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형의 차를 타고 여자친구의 벤츠를 뒤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발 아니길 내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제발 여자친구가 내게 해줬던 사실 그대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 쇼핑몰 사무실로 나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차는 아주 자연스럽게 강남에 위치한 유흥거리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가면서 여자친구가 들어간 건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들 예상하다시피 그곳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술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비싼 곳이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했던 그런 곳이었죠. 참 그때도 돈이 뭐라고 너무 비참하더군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술을 시켜놓고 현장에서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비싼 술집인데다가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건달이 나올 것 같아서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니 제가 생각하던 그런 곳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1시간 정도가 지난 뒤에 형의 휴대폰으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차장에서 차를 접촉사고 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5분 정도가 지나자 웨이터 복장을 입은 어려 보이는 남자가 내려오더라고요. 차량 주인은 왜 안 내려오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내려오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눈이 뒤집혀서 당장 뛰쳐 올라가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웨이터 복장의 남자가 어디가 사고 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사실대로 부탁을 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건네주면서 사실 이 차 주인이 내 여자친구인데 말 안 해도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않겠냐고 하니 낼름 돈을 받더니 잘 알겠다면서 힘내라고 하더니 건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10분 정도를 더 기다리니까 여자친구가 내려왔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니 아까 이곳에 도착할 때 입었던 복장이 아니었고 누가 봐도 일반인의 복장이라고 보기에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더군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상황 파악이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나한테 지금부터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말고 전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항상 그래왔듯이 뻔뻔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보면 모르냐며 되려 저에게 온갖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냐고 지금 자신을 미행했냐면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노트북에 있는 카톡이며 역겨운 사진들 다 봤다고. 그래도 너를 끝까지 믿었기에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따라온 거라고 말했죠. 그러자 네가 내 남편도 아니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줄도 모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형이 저를 막아섰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이제 내 모습 알았으니까 속 시원하냐며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꺼지라고 하더니 건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황당했고 열이 받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건물로 따라 들어가려고 했더니 형은 아무 말 없이 그런 저를 막아서면서 다독여주더니 차에 태우더군요. 저런 여자는 네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며 이렇게 열을 낼 필요도 없다더니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폐인이 된 것처럼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며칠 전 새벽에 여자친구가 술이 엄청 취해서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끝날 때 끝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누가 봐도 욕을 해버리고 끊어야 정상인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한심한 저는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펑펑 울면서 안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시작한 건데 저 때문에 자신도 괴로웠답니다. 저를 떠나고 생각해보니 돈 같은 게 무슨 소용인지 깨달았다며 일은 다 그만뒀다고 하네요. 근육질의 남자랑은 무슨 싸이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광고 모델 제안 받아서 만났던 거고 아무 일도 없었다더군요. 그럼 그놈이랑 주고받은 사진들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 사진은 광고 모델에 필요해서 보낸 거고 그놈 사진은 갑자기 그놈이 나한테 대뜸 보낸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때 그놈과의 카톡 메시지에는 특별히 대화는 없고 사진만 오고 갔던 게 생각이 났죠. 그러고서 여자친구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날은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알겠다고 대답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에게 너무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한 형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 뜯어 말리더군요.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네가 그런 여자랑 또다시 사귈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도 그럴 만한 게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기에 걱정돼서 그러는 건 알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믿고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상황만 놓고 말하면 여자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하던 일을 했을 뿐인 거고, 저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오던 일도 다 그만두고 개과천선했다고 믿고 싶기도 하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그 형과 몇몇 친구들은 정신 나간 만남 그만하라고 쓴소리만 하는데, 여자친구를 못 보면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여자친구를 선택하고 모든 사람들과 연을 끊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쓴 글이 미련하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멍청하게 봐주시는 분들 많을 거 각오하면서도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한때 제 바램은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참 많이 절망적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